자, 안녕하세요. 민규쌤입니다. 자, 요 영상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등급들이 있죠. 보통 뭐 3등급, 4등급, 혹은 이제 가산점이 들어가면 뭐 1, 2등급 받으면 좀 더 유리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개념을 최소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등급을 얻을 수 있도록 가급적 도와주려는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름은 거창한데요, 그냥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어보면 등급은 어느 정도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프린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문제까지 포함해서 67페이지인데요 실제로 문제를 다 빼면 개념은 23페이지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이나 선지, 기출선지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분량은 진짜 초압축 10페이지 정도 조금 넘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수능에서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이 영상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이 프린트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 보진 않습니다. 자, 각 단원에는 요렇게 단원에 대한 프리뷰 같은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사의 경우 1단원이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고요.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라는 걸 넣어놨어요. 성취기준은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사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국사는 실제로 절대평가가 되면서 쉽지만 어쨌거나 많은 방대한 분량을 초압축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에 근거해서 출제를 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는 쉬워서 약간의 논외이긴 하지만 킬러 문항을 내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안 읽어봐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학습 요소는 한 번쯤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학습 요소. 그래서 학습 요소들을 충분히 수능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교육부에서 인증한 주요 개념이니까. 그 중에서도 사실은 기출이 되었거나 기출이 될 수 있는 주제들의 색칠을 해놨습니다. 형광 펜칠을 해놨으니까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되겠다. 내용 정리에서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원별 기출 문제를 정리해놨습니다. 1단원의 기출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위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1단원은 보통 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어떤 주제가 출제되었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이 선지에 정답으로 언급된 키워드들이고요. 나머지는 문제 속에 있는 힌트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과목, 역사 과목 기본적으로 자료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료 속의 주요 키워드를 찾아서 이게 어떤 개념을 묻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선지를 찾아서 체크하면 되는 형태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기출된 것들은 다 봐야 한다. 다. 선생님 여기도 적어놨지만 모든 키워드들, 여기 있는 모든 키워드들은 필수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왜 2023, 2024만 정리되어 있나요? 선생님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2023 수능부터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교과서를 적용한 최초의 수능이 2023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는 필수적으로 봐야 한다. 문제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이렇게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우리 한국사 교과는요, 대단원이 총 4개이고요. 전체 문항은 20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의 주요 대학을 생각했을 때 보통 3등급 내지 4등급만 받으면 사실 대학 진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3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점, 혹은 4등급만 받으면 돼 라고 하면 25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사가 양이 많은데 꼭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면 정말 간략하게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단원 4개, 그 중에서 20문항이 출제되고 각 단원별로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근대라고 하는 영역, 근대 이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그러니까 고대라는 건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까지 얘기해요. 총 6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개항기는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한이 강제 병합되는 고 1910년까지를 다룹니다. 이 시기가 보통 5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자, 일제강점기, 일제의 통치 방식과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1910년부터 1945년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보통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에 해방을 맞이한 이후 우리나라의 역사 1945년부터 보통 오늘날까지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을 쭉 살펴볼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우선 내용 요소는 15개의 주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5개의 주제. 문제는 꽤 많습니다. 2023년 이후의 기출뿐만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있는 주요 주제를 다룬 과거의 평가원 기출문제도 다뤘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꽤 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만 쭉 살피면 아마 솔직히 1등급도 거의 뭐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영상을 찍을 텐데 사실 구상은 짧게 가는 걸 목표로 하지만 내용 요소에 따라 설명이 길어지면 최대 20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상의 길이는 10분에서 20분 내외로 잡고요. 요거는 물론 내용입니다. 문제풀이는 별도로 될 겁니다. 그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15개 주제에 다루고 기출문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은 개별적으로 풀어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할 거고요. 1단원부터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합시다. 힘내십시오. 수능 대박 화이팅!